이번 시간에는 13, 14, 1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 1참수 fx는 ax 더하기 b에 대하여 함수값이 하나가 나와 있고 부등식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이 조건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첫째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걸 한 줄 쓰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지금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f1, x에다가 1을 넣어봐야지 당연히. 그러면 a 더하기 b는 4보다 크다. 항상 수학을 할 때는 미지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를 한 개로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b는 a-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fx가 이제 미지수 두 개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 한 개가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a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정보를 얻는 거지. 얘는 기울기는 뭔지 몰라, 내가 추론을 해야 되겠지만 지나는 점은, 만약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괄호가 0이 되면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a 더하기 b가 4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걸 대입해서 b 대신 a 빼기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2a 빼기 2가 4보다 크고, 2a가 6보다 크고 a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미지수 한 개, 즉 a로 정의가 되잖아. 지금 이 옆에다 쓰는 거야. 딱 하고 이 기울기는 뭐보다 큰 거구나, 3보다 큰 거구나, 이런 생각.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시각화한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이렇게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다고 할 때 fx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도록, 이런 식으로 이런 빨간색 직선들이 이제 fx의 후보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풀어볼게요. f는 7보다 크냐,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하면 되지. 우리 fx를 구해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f2는 3a 빼기 2야. 자, 기억 풉니다. 3a 빼기 2가 7보다 크니, 그럼 3a가 9보다 크냐, 즉 a는 3보다 크냐, 맞죠? 기억은 참. 왜냐면 a가 3보다 크다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니은 a가 3보다 크냐, 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디귿 1참수, 이 a랑 b를 바꾸죠. bx 빼기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빼기 3의 교점은 제 4사분면 위에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디귿번 y는 b 대신에 a 빼기 2를 넣어야겠지.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 가만있어, 왜 이렇게 전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전개를 하면 식이 뭔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y는 빼기 3은 y 좌표가 무조건 빼기 3으로 유지되는 점들이니까 얘네들의 집합, 즉 이 직선이 되겠네. 1참수, 이건 그냥 직선인데, 1참수는 그냥 직선인데, 그럼 그려볼까?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교점이 생기네. 이거는 3, 4분면에 있는 거고, 그럼 4, 4분면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사보면 이런 것도 되겠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사보면 이런 것도 되겠네. 그럼 막 이제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갈 때 위로 올라갈 때 경우가 두 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수식화를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이 교점이 이 공통점이 있어요. 교점이 y좌표가 항상 빼기 3이잖아. 얘는 x좌표는 몰라. y좌표가 무조건 빼기 3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이 네모칸에 들어오는 것만 양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y는 bx 빼기 a와 y는 마이너스 3의 교점의 x좌표가 양수냐, 이거를 판단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을 써야겠죠. 어떻게 구하죠? 연립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좌표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 y가 소거가 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bx는 a 빼기 3이고 x는 b분의 a 빼기 3이에요. 교점의 x좌표 b분의 a 빼기 3? 근데 b는 뭐랑 똑같다고 했지? a 빼기 2랑 똑같다고 했죠. 이게 0보다 크냐를 묻고 있어. 근데 우리가 a가 3보다 크다는 걸 알아. 자, 위에 있는 거 양수입니까? 그죠? 3보다 큰 거에서 3 뺐으니까 양수고. 야, 3보다 큰 거에서 2를 뺐으면 당연히 양수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맞죠? 디귿은 맞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뭡니까, 결국에? 그래프 해석 문제죠. 교훈이 있어, 교훈이. 그러면 이 함수 문제는 도대체 그래프를 그리면 다 풀리는 거 아니라는 거지. 자, 기억. 이 식으로 풀었죠. 니은도 식으로 풀었죠. 디귿은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이제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근데 안 풀리지, 문제가. 수식화를 했을 때 비로소 풀린다. 근데 이 정보를 이 수식이라는 정보를 얻어서 계산해가지고 답을 구하려면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함수가 어려운 거야. 아니,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이거를 또 수식으로 변환하는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함수가 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이제 내가 왜 엄선된 문항 프린트에 넣었냐. 표현 바꾸기 문제지. 표현 바꾸기. 뭐 두 직선, 뭐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럼 선생님 표현이 바꾸는 거를 제가 학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실력이 없는데. 획일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시각화. 함수는 시각화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 파랑색 직선은 어쨌든 이 직선이잖아.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대충? 그지? 빨간색 직선도 직선이니까 그려지겠죠. 다만 이제 A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정확히 구하지는 못하는 거고, 얘가 P, Q라고 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런가 봐. 그리고 그 직선 Y는 3x 더하기 5가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 하필이면 P, Q를 지난데, 그죠? 그때 이제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상황이 읽혀야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선별방정식이구나. 우리 많이 풀었던 선별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미지수가 섞이고 여기 미지수가 안 섞여, 여기 미지수가 없어.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x랑 y를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이제 여기 모르는 미지수를 구하는 이런 선별방정식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 그럼 얘는 일반적인 선별방정식 문제가 맞냐 라고 봤을 땐 아니야. 왜냐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연립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연립이 안 돼요. A가 껴있어.
첫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연립이 안 돼. A가 껴있지. 그러면 뭘 할지 모르겠잖아요. 식을 쓰는 거야. 나의 목적은 지금 뭐가 되냐면 요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 3개짜리 연립방정식.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을까? 요 식 있죠? 요 식에서 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히 상상하기 힘든 발상인 건 알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거죠. 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7y는 7 이렇게. 우린 지금 a를 구해야 되는데 a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덕에 x랑 y에 대한 식을 얻었어. a가 들어가지 않은 요 식하고 요 식을 어떻게 연립을 하면 x랑 y가 나오게 되죠. 그 x랑 y가 숫자로 예를 들어 1, 2가 나왔다면 위식이든 둘째식이든 대입해서 a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a를 구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a를 죽여야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슨 포인트는 이제 2가지 정도가 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방정식의 해가 하나, 3개의 방정식의 해가 하나의 해를 공유한다. 이런 연립방정식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식으로 갔다가 그래프로 갔다가. 제일 바보 같은 게 이거지. 식으로 풀까요? 그래프로 풀까요? 둘 다 써야지. 둘 다. 자, 15번.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해서 수식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x절편이 5고 y절편이 15인 직선이 있대. 무조건 함수는 시각화. 할 수 있으면 시각화하는 거야. 이렇게 직선식 쓰세요. y는 자 가로가 5고 세로가 15죠. 그럼 기울기의 크기는 3.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자, x 붙이고 y절편이 15니까 이렇게. 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가 그 직선인데 얘랑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 이게 2점 이상에서 만난대. 그럼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거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요거밖에 없는데 2점 이상에서 만나? 1번 케이스 아니야. 2번 케이스도 아니야. 3번 케이스. 일치한다는 소리구나. 또 표현 바꾸기죠. 일치한다고 하면 되는데 2점 이상에서 만난다고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본질적으로 아는 애들만 풀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일치한다. 얘를 y는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5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a랑 b를 구했는데 만약에 나였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을 거냐면 2ax 더하기 2y 더하기 2b는 0 이렇게 줬을 거예요. 아닌가? 그래도 뭐 약분하면 똑같을라나? 똑같네요. 아무튼 a랑 b를 구했어요. 다 푼 거죠. mn은 어떻게 구하지? 어차피 요 직선 2개가 같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m, n이 있는데 이게 모두 자연수래. 그 상태에서 차이가 3이래. 그러면 m, n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해야죠. y에 n 넣고 x에 m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뽑고 그 다음에
m하고 n의 차이가 3이래. 그러니까 m하고 n의 차이가 3이니까 n 빼기 m이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m 빼기 n이 3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우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서 n 빼기 m이 3인 걸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만족하면서 m 빼기 n이 3인 걸 만족하거나 해서 1번 케이스를 풀어보면 더하는 게 좋겠죠?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m은 3이고 n은 6이 돼. 그 다음에 저기 2번 케이스를 풀어보면은 이거는 더하는 게 좋겠네요. m이 2분의 9가 되는데 mn이 모두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mn까지 다 구했다.